자,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좀 세팅하겠습니다. 편집에서 환경 설정에서 일반 가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에서 자,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의 색상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밝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처리 가면 이제 다음 간격으로 복구 정보 자동 저장 이 부분 있죠. 10분마다 파일을 새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위치에. 근데 이것이 3D Max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세이브 기능을 체크해도 그 저장된 파일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요. 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 그 용량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저는 해제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에서 작업 내역 상태 이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작업 내역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내역 단계가 기록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본 20단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려서 1000단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에서 누락된 글리프 보여 사용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확인 누르고요. 자, 컨트롤 N 눌러서 새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가로 세로 1000픽셀로 해서 확인. 그리고 텍스트 툴 선택해서 아무 글자나 한번 써보죠. 자, 엔터를 치면 계속 다음 줄로 넘어가죠. 이제 선택을 이제 종료하는 방법은 여기 확인을 눌러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자가 입력이 된 거예요. 문자가 너무 작으니까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자, 편집에서 자유 변형 명령 누르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르면 정 사이즈로 키워주고요. Alt를 누르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적당한 위치가 되면은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값이 적용이 되고요. 이 안에 더블 클릭하면 또 값이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굴림체이고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다 한글 폰트를 바꿔볼게요. 폰트를 자, 컨트롤 A에서 모든 문자 선택하고 폰트를 좀 특이한 폰트로 바꿔볼게요. 문체부 공서 정자체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걸로 바꿀게요. 자, 이게 지금 영문이니까 다 지우고 한글로 적을게요. 한글로 김 예, 이 예, 나 컨트롤 엔터 이렇게 적었고요. 자, 다시 컨트롤 A 선택해서 이 문자를 문체부 공채 정자체로 바꿨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굴림체가 아니고 약간 특별한 서체죠.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적을 건데 기억을 한번 쳐볼게요. 자, 기억을 쳤더니 굴림체로 바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폰트가 바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냐면요. 이 문체부 요 궁서체에서 기억이라는 문자에 폰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폰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문자가 입력됐을 때 컨트롤 K에서 아까 그 환경 설정을 열어보죠. 문자 이 폰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문자가 발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폰트를 기본 폰트로 바꾸겠느냐 뭐 그 사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를 해제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글을 적어보죠. 자, 지우고 기억을 쳐볼게요. 네, 다시요. 기억을 치면 이렇게 네모가 하나 생겼죠. 이게 폰트가 없기 때문에 이 네모가 생긴 겁니다. 자, 기를 치면 이렇게 기가 나오죠. 이 폰트에서 기라는 어떤 폰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라는 문자에 폰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자, 이게 그 부분의 설정이었습니다. 네, 컨트롤 엔터에서 완료하고요. 자, 한영 누르고 다시 이제 그 영문 상태로 바꿔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F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F키. 그럼 이렇게 작업창 상태가 모두가 바뀌죠. 예. 패널이 없어지고 여기 눌러보시면 자, 이건데요. 자, ESC 누르면 자, 여기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 모드로 작업 화면 모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F키가.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이게 패널들이 다 사라지죠. 다시 탭키 누르고요. 자, 이제 단축키를 좀 조정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떤 페인팅 작업 같은 거 할 때 요거 정형색 피커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정하고 브러쉬로 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텍스트 레이어니까 새로 레이어 만들어서 이렇게 칠하게 되죠. 또 이렇게 선택하고 칠하게 되죠. 또 다른 색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색상 피커를 열고 칠하게 돼요. 그 색상을 바꾸려면요. 이거를 항상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 창을 열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단축키로 F키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F키는 Q키로 지정을 할게요. 원래 Q키는 퀵 마스크 모드거든요. 자,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퀵 마스크 모드는 이렇게 마스크 모드가 아니고 선택 기능인데 이렇게 색을 칠하고 Q 마스크 모드를 해제하면은 자,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인팅을 해보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 이렇게 그 칠을 한 부분은 선택이 안 되고 그 윗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잘 안 써요. 예.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하고요. 가끔 이제 잘못 눌러서 Q키가 눌러져 가지고 그 작업자가 작업에서 어떤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단축키를 바꾸는 부분은요. 편집에서 여기네요. 네, 바로가기 키. 예, 이겁니다. 자, 여기서 바꿀 건데 단축키가 이제 응용 메뉴가 있고 패널 메뉴가 있고 이게 도구가 있죠. 자, 도구에서 자, 이게 좀 내려봐서 F로 지정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이군요. 예. 우리는 정형색 컬러 피커를 바꿀 거니까 정형색 피커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에 F키를 누를게요. 자, F키 누르고 요 메시지가 왜 뜨냐면요. 요 F키를 사용하고 있는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용 후 충돌 위치로 가면은 그 F키 사용했던 요 화면 모드 바꾸는 부분으로 갑니다. 이거를 이제 Q키로 바꿀 거죠. 예. 자, Q키로 바꾸면 또 이제 표준 마스크 모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허용 후 충돌 위치로 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단축키 안 지정할 거니까 빼고 이제 확인 누르면 이제 됐죠. 그러면 F키 누르면 이제 어디서나 이제 정의색 컬러 피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바로 바꾸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레이어의 전체적인 크기를 표시해주는 명령이 있거든요. 자, 표시해서 보기에서 표시해서 이 부분입니다. 레이어 가장자리 이렇게 하면 전체 그 프레임이 보이죠. 자, 이게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단축키를 지정해 줄 거예요. 자, 이게 굳이 왜 필요하겠느냐 하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작은 픽셀에 어떤 요 하나 점이 딱 붙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작업자가 여기에만 이게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찌꺼기 같은 걸 제거해 줘야 필요가 있는데 그때 그걸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 가장자리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축키로 컨트롤 Y로 지정할 건데요. 원래 이 컨트롤 Y 단축키는요. 이겁니다. CMYK RGB 모드에서 CMYK 모드로 봐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약간 이게 뭐지 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Y 요거를 해제하고 레이어 가장자리를 보는 걸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편집에서 아까 여기였죠? 바로 가기 키 여기에서 이번에 아까 도구가 아니라 패널 메뉴에 있을 거예요. 패널 메뉴가 아니고 운영 프로그램 메뉴에 있네요. 그리고 보기에서 자, 저의 설정이 컨트롤 Y로 되어 있죠. 레이어 가장자리 이거를 컨트롤 Y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허용을 충돌 위치로 허용 가서 얘는 그냥 단축키 지정 안 할 거니까요. 나오고요. 확인. 그리고 이제 컨트롤 Y 하면 자, 이렇게 쉽게 되죠. 자, 이제
파일에서 보시면 되돌리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되돌리기. 이게 뭐냐면요. 이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누르면 우리가 F12 키인데 잘못 누르면 이 히스토리 내역들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이 중간에 가서 또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단축키를 삭제하고 F12 단축키를 어디에다 놓을 거냐면 편집에서 사전 설정에서 사전 설정 관리자 요거를 F12로 놓을 거예요. 자, F12 요 사전 설정 관리자는 뭐 하는 것이냐면요. 브러쉬나 뭐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에 대한 어떤 설정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채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유용한지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브러쉬 같은 거 이제 삭제할 수도 있어요. Alt 누르고 이 브러쉬 이렇게 클릭하면 삭제가 돼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브러쉬 선택하고 Alt 누르면 이제 선택한 브러쉬 또 삭제되고요. 컨트롤 하나 누르고 이제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브러쉬 선택되고 또 Alt 눌러서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 Alt Shift K 누르면 그 단축키 설정하는 그 창이 바로 뜹니다. 자, 여기에서 편집이었죠. 자, 여기 사전 설정 관리자 이거를 F12키로 저장하겠습니다. 허용 후 충돌 위치로 이동해보죠. 자, 이거는 단축키 지정 안 할 거니까 실수로 F12 누르면은 이제 작업이 망치니까 단축키 지정 안 하는 거예요. 자, 확인. 자,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 D키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리셋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전경 색상을 이제 빨간색으로 설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D키를 누르면 전경색은 검은색, 후경색은 하얀색, 무조건 그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막 전경색을 어떤 특별한 색깔로 막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D키를 눌러가지고 이 앞쪽에 있는 색깔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 키를 바꿀 건데요. 왜 바꿨냐면 D키가 키보드에서 너무 쉽게 그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 D키를 가급적 손에서 먼 위치에 있는 키로 바꿀 거예요. 영문 5키로 바꿀 건데요. 자, 5의 단축키는 원래 이건데 닫지 도구, 번 도구, 스폰지 도구 이건데요. 이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걸로 바꿀 겁니다. 컨트롤 Alt Shift K 눌러서 자, 여기 바로가 키에서 이제 도구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요. 기본 전경 색상, 배경 색상 이거 D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5키로 바꾸고요. 자, 허용 후 충돌 위치로 간 다음에 뭐 얘는 단축키 설정 안 할 거니까 그냥 두고 그리고 흐림 효과 도구 있죠. 요 위에 이 부분을 기존의 D키로 단축키로 설정을 할게요. 그 전경색을 리셋하는 단축키로요. 자, 확인. 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자, 브러쉬로 색을 칠하고요. 이렇게 칠하고 좀 확대해 보죠. 자, 아까 요 D로 설정한 게 이건데요. 자, 이게 약간 흐리게 해주는 겁니다. 흐리게. 자, 이렇게 해서 흐리게. 경계 부분 약간 흐리게. 요 값을 좀 올려주죠. 강도를. 예, 강도 올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페인팅 작업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칠하고, 어떤 브러쉬 칠하고 이렇게 중간을 약간 흐리게 해줄 때 D키 눌러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추가로 이제 요 색상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단축키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 X키를 누르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체인지가 됩니다. 요겁니다. 단축키. 요거예요. 요거. 요 아이콘이요. 요게 X키예요. 크로스 된다.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단축키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패널 구성을 좀 해볼게요. 지금 패널이 이렇게 옆에 두 개 있고 작업창이 여기 있는데 작업창이 약간 왼쪽에 있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을 가려고 하면은 요 영역을 이제 거쳐서 가야 돼요. 좀 요 불필요한 영역인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는 게 좀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브러쉬 부분이 안 나와 있죠. F4키를 누르면 단축키로 F4키를 누르면 브러쉬 이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좋겠단 말이죠. 창에서 요겁니다. 자, 브러쉬 이렇게 빼고, 자, 먼저 브러쉬 사전 설정을, 요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브러쉬 설정하고 여기서 옵션을 좀 바꿔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얘를 이쪽에 놓을게요. 이쪽에, 왼쪽에. 자, 그래서 잘 해서 맞출 때 잘 맞춰보세요. 이렇게 놓고요. 예, 브러쉬는 요 위에 둘게요. 요 위에. 예, 브러쉬 사천 좀 위에 이렇게 뒀고요. 자, 그리고 자, 속성 빼주고요. 작업 내역도 이렇게 빼주고 일단 정리할 거니까. 얘 색상은요. 자, 여기 브러쉬 옆에 둘게요. 브러쉬 같은 슬롯에 둘게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브러쉬 요 아이콘이 커서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색상을 넣으면 이게 아이콘이 작으니까 좁힐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조정은 그냥 여기다 두고, 자, 스타일을 빼주고요. 네, 색상 견부도 빼주고, 그리고 작업 내역 얘를 이쪽에 놓을게요. 조정과 같은 슬롯에 놓고, 지금 작업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지 해주세요. 조정은 여기 있고, 자, 작업 내역도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니까,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자, 그리고 색상 견본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을 색상 견본과 합쳐주죠, 뭐. 네. 속성도 얘하고 합쳐줄게요. 자, 그리고 액션 패널을 열게요. 액션 패널. 자, 액션 패널 열고요. 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명령입니다. 이거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자, 얘를 이 안에 넣어줄게요. 이 안에. 자, 이렇게요. 됐습니다. 이쪽을 빼주죠. 예, 속성을 이쪽으로 넣게. 예, 그리고 얘를 닫아주죠. 자, 그리고 이 속성하고요. 이 조정은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이런 명령들을 올리죠. 그러면 여기 속성에 명령값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패널을 닫더라도요. 여기서 이 명령에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그 속성 패널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닫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도움말에서 F1 단축키가 그 포토샵 온라인 도움말 단축키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안 써요. 근데 F1이 너무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색상 견본 있죠. 요 색상 견본 패널을 F1 키로 지정할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사용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Ctrl Alt Shift K 눌러서 바로 가기 누르고요. 여기서 자, 이 부분인가요? 자, 색상 견본 이거를 F1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허용을 충돌 위치로 가면 이제 도움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설정 안 할 거니까 그냥 확인 닫고 이제 F1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요 크기가 너무 작죠. 자, 여기서 큰 축소판으로 하면 이제 크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션, 그러니까 색상 견본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색상을 자, 요 색상을 어떤 바꿔서 이제 하잖아요. 자, 레이어를 이게 밑에 거 선택하고 이게 칠하잖아요. 그럼 요 색상을 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요 색상이 이게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F12번 톤으로 사전 설정 관리자 했잖아요. 그래서 색상 견본 가서 요 앞쪽의 색상은 거의 우리가 이제 지정한 색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 그래서 이렇게 색상 견본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액션 패널 알아볼 건데요. 자, 기본으로 우리가 액션 1호 명령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저장된 명령들인데 우리가 한 가지 선택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어떻게 나오나. 지금 명령을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른 명령을 한번 적용해보죠. 이거 될까요? 네, 이렇게 막 여기에 저장된 명령들이 이렇게 요 재생 아이콘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 액션 패널을 이용해서 간단한 어떤 명령을 등록해 놓을 건데요. 자, 이거 선택하고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잘 쓰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액션 하나 만들려고 이거 눌러서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만들고 이제 세트 하나가 만들어졌죠. 제일 위에 요 세트 이름을 에디트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 녹음 요 빨간색 점 아이콘이 클릭되어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적용하는 모든 명령들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저장 모드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명령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액션 일단 지우고요. 자, 휴지통에서 지울 수 있고요. 자, 선택 툴로 일부분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정경색을 칠하려고 하면요. 자, 브러쉬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칠하는 게 아니라 단축키로 Alt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정경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칠했으니까 선택을 풀어야 되겠죠. 또 이제 단축키로 Ctrl D 키를 눌러야 돼요. 자, 우리가 정경색을 칠하고 선택을 푸는 작업을 할 때 Alt 딜리트, Ctrl D 이렇게 두 번 조작을 했고 각 조작을 하면서 이제 키를 4개의 키를 누르게 되죠. 근데 요게 너무 이제 불편해요. 그러니까 컨트롤 D 키를 누르려고 할 때 항상 이제 한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조작이 불편하잖아요. 컨트롤 D 같은 건 좀 쉽지만. 그래서 요것을 이제 또 단축키로 지정을 할 거예요. 액션을 만들어서요. 또 정경색이 아니라 후경색을 칠하려고 하면 이제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누르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선택을 풀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선택을 한 부분을 이제 지우려고 하면은 딜리트 키를 누르면 돼요. 이건 지우는 거예요. 또 지운 다음에 또 선택을 풀어야 되죠. 자, 이게 반복적인 작업인데 두 가지 명령을 항상 반복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작업을 할 때 한 서너 가지 키를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고 이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액션을 하나 만들고요. 정경색 칠하기라고 이름을 주세요. 자, 기록. 지금 기록 모드인데 일단 정지를 할게요. 자, 지금 정지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임의의 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다시 녹음 상태로 가고요. 이 버튼 클릭해서 Alt Delete 눌러서 정경색 칠해주고 Ctrl D 눌러서 선택 해제해주세요. 자, 그리고 정지. 그럼 이제 우리가 임의의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이 액션을 실행시켜주면 예, 적용된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작업을 아주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서 단축키를 지정하고 사용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 단축키를 지정해야겠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그래서 기능 키 지정한 부분인데 여기다가 F2 키로 지정을 할게요. 확인.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고 F2 키로 누르면 이렇게 정형색 칠해주고 선택이 풀리는 명령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이게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죠. 또 이제 하나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자, 후경색 칠하기라고 할게요. 자, 일단 선택 끄고요. 선택해야 되니까 자, 아무 부분 선택하고 컨트롤 딜리트 누르고 아니죠. 일단 선택한 상태에서 자, 녹음 버튼 누르고요. 컨트롤 딜리트 해서 후경색 칠해주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탑 버튼. 자, 그리고 후경색 칠하기 단축키를 F3으로 지정할게요. 자, 확인. 자, 그리고 이제 해보면 아무 부분 선택하고 F3 누르면 후경색 칠해주고 선택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또 액션 하나 만들고요. 자, 이 액션 세트 선택하고 액션 만드는데 지우기라고 할게요. 자, 지우기 일단 정지하고 일단 이미 한 부분 선택해야겠죠. 자, 선택하고 자, 다시 이제 녹음 버튼 눌러서 녹음 상태로 가고요. 딜리트 키 누르고 컨트롤 D 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세요. 자, 그리고 액션 스탑. 네. 그리고 얘의 단축키는 네, F4로 할게요. F4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선택하고 F4번 키만 누르면 이제 딜리트하고 이제 선택 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액션은요. 그 액션 세트 단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파일
액션 저장 이 부분 있죠? 자, 액션 저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아무데나 바탕화면에 여기다 하죠. edit atn 파일로 저장하면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지웠다 하더라도 액션에서 불러오기, 액션 불러오기 해서 저장한 액션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자, 이렇게 불러오기. 그럼 불러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PC에서 또 세팅을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세팅 값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창에서 작업 영역에 가서 새 작업 영역 이거 눌러서 세팅하면 저장하면 돼요. 자, 단축키도 저장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묻죠. 우리 바로가기 키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메뉴도 저장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저 이름을 set 포토샵 그리고 버전을 적어주세요. 버전을 포토샵 버전을 우리 14 버전이니까 CC14 왜냐면 이제 그 상위 버전이나 요 버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요 그래서 이제 작업 영역을 이제 불러올 때 약간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토샵 이제 저장할 때 이제 이렇게 버전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14 이렇게 떴죠. 자, 그래서 창에서 작업 영역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또 뭐 이렇게 조장했어, 이렇게 껐어, 막 이렇게 어지럽혔어. 그러면 이제 창에 가서 작업 영역에서 여기 있으니까 재설정하면은 저장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닫고요. 자, 여기서 저장한 요 값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우리가 저장한 파일이 이거고요. 그리고 요 루트가 어디냐면 요겁니다. 요 폴더 루트에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지금까지 포토샵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